이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완전히 이재명을 이미 패싱을 하죠. 패싱을 하고 김어준에게 당무 보고를 하고 하는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이재명의 그 자판에 입지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전에 이제 사면권도 본인이 제대로 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죠. 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계속 이제 정청래마저 여당 대표인 정청래마저 이재명을 패싱을 하고 김어준에게 당무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래저래 이재명은 이게 좌파 진영 안에서 벌써 레임덕 상태에 들어간 것 아닌가. 지금 특검들이 3개의 특검이 막 몰아치면서 이재명이 아마 당황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끌어내리고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대선에서 이기고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지금 정권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특검이 이렇게 고삐가 풀려버리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통제가 안 되는 시기죠. 서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구금을 하려고 하고 김건희 여사 이 계속 그 부부 동시에 구속시키고 하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통제를 못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제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이 극성 지지층을 규합을 하려고 뭐 3개 특검에 대해서 지원 TF까지 만들어서 막 몰아붙이고 있죠.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의 힘이 좌파 안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 레인덕에 걸린 건 아니냐 벌써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사면권조차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검찰 해체 부분을 놓고 그 시점을 이제 검찰을 완전히 해체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시점을 놓고 정청래는 계속 이 추석 전에 다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은 너무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이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지지율이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일종의 속도 조절론을 주장을 했죠. 속도 조절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정청래는 추석까지 끝낼 거야. 이재명은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역풍이 불어서 내 지지율 떨어질 텐데 그거 좀 곤란하지 않아? 좀 천천히 하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재명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그러니까 검찰 해체를 비롯해서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에는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 좀 살살 해야 돼.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내 지지율 떨어지잖아. 내 지지율 떨어지면 당신 책임질 거야? 정청래는 나야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이재명은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 이것은 결국 추석 전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빨리 한다고만 하고 좀 속도를 좀 조절해.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어.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당에 이제 입법을 하는 곳이 여당이니까는. 그래서 원내에서도 그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쪽에서도 이재명이 뜻이 그러면은 좀 천천히 하지 뭐. 그 추석 전에 입법하는 것은 입법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일 뿐이지 꼭 말이 그렇지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야. 추석 전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원내 수석실에서는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는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 그러니까 검찰 해체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다.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도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가 밀어붙입니다. 정청래가 밀어붙여서 어제 그 정청래가 그 용산에 가서 이재명하고 만찬을 했는데 거기서 이재명이 정청래가 밀어붙이니까 오케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 할 수 없어 그렇게 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청래가 발표를 합니다. 이제 이재명을 제압했다는 이야기죠. 이재명과 반발을 하는 거 제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의원총회까지 오늘 다 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9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9월 25일 추석 전에 해치우기를 했다. 어제 이재명에게 항복 받아냈어. 뭐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실제로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이 항복한 겁니다. 굴복한 겁니다. 정청래의 밀어붙이는데 개딸들이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개딸들이 이재명을 떠나서 이제 정청래를 받쳐주기 때문에 그 개딸들이 정청래를 대표로 만들었죠. 이재명이 미는 박찬대를 제치고. 그러니까 개딸들이 받쳐주니까 정청래 주장을 무시하지 못하고 굴복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정청래는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당과 대통령실이 같이 했다. 당과 대통령실이 같이 했다. 그제는 당하고 대통령실이 따로 갔죠. 그런데 어제 만찬에서 대통령실을 눌러버린 겁니다. 자, 그 상황이 지금 좌파 진영 안에서 이재명이 벌써 레임덕이다는 말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정청래 대표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앞질렀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지지율을 소개해드린, 이재명 지지율을 소개해드린 NBS 조사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직무 수행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NBS가 정청래의 직무 수행, 민주당 대표 직무 수행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45%가 잘하고 있다. 45%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37%. 그런데 45%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오늘 송원석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가 나왔다고 하죠. 45% 많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청래가 이 45%라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거의 다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이 정청래가 등장하자마자 뭐 국민의힘하고는 악수도 안 해. 그리고 뭐 사람하고 악수하지 국민의힘하고는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개딸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이 주어해서 정청래의 당 운영 지지율이 45%가 나왔는데, 이 45%라는 긍정평가는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에 이 같은 MBS 조사에서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45%가 최대치였습니다. 2월 3주차 조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재명의 대표 직무 수행 평가는 대체로 33에서 36% 사이를 오갔는데, 자, 정청래가 이재명은 33, 36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45%를 정청래가 받았다. 이거는 개딸들이 이재명에서 정청래로 옮겨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1야당 국민의힘과의 협치 대신에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 정청래의 이 행보가 좌파 지지층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는 계속 그 마이웨이로 가는 거고, 이재명은 속된 말로 어쨌든 이재명은 외톨이가 돼가는 것이죠. 레임덕 비슷하게 좌파 지정 안에서 사명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칼라 샌저, 덴마크 대사를 지낸 칼라 샌저가 미국 언론 기고문에서 이재명을 상당히 비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고문에 정청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보는지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덴마크 대사를 지낸 칼라 샌저가 정청래를 언급을 합니다. 기고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미국이 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에 대해서 1989년 미국 대사관제에 침입해서 폭탄을 터뜨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건 조금 2년형인가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에. 어쨌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89년에 미국 대사관제에 침입해 폭탄을 터뜨린 혐의로 정청래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전에는 북한 자력 갱생 사상인 주체,
지지하는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다. 실제로 정청래는 건국대 84학번이죠. 그 다른 대학생 5명과 함께 관저로 진입을 해서 대사관저에 진입을 해서 방화를 시도했다가 검거돼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이니까 이것을 뭐 합해서 4년이라고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재외공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재외공간으로 갑니다. 외국으로 막 가죠. 그래서 뭐 미주반, 유럽반 이렇게 했는데 정청래가 그때 외무통일위원으로서 미주반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를 하려고 미국행 그 비자를 신청했지만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정권 때 정청래가 센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청래는 오바마 정부조차 입국을 금지했을 정도로 극좌파 so far lef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극좌파로 분류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재명과 함께 정치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이재명과 같은 부류다. 자, 이런 거리 기고가 되고 해서 지금 미국이 이재명 주변에 대해서 정청래까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그 상황에서 처음에 전해드린 대로 갑자기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왜 갑자기 미국으로 날아갔을까? 정상회담이 깨지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